아, 나도 블로그 시작해야지 라고 하고 아직 글 한 개도 안 쓰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게 왜 그럴까요? 사실 안 쓰신 게 아니라 못 쓴 겁니다. 글 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해보려면 꽤 막막한 일이거든요. 저는 예체능 전공이라서 공부랑은 완전 담을 쌓고 살았는데 특히 글 쓰는 게 너무 엄두가 안 나서 군대에서 받은 편지들의 답장을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을 정도로 백지가 한 장 딱 있을 때 어떤 말로 시작해서 어떤 말로 끝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블로그에 글을 1000개 넘게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고 있던 것뿐이지 백지 상태에서 쉽게 글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걸 적용하니까 글 쓰는 난이도가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포스팅의 내용이 확 깔끔해지면서 제 블로그의 레벨이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아직 블로그 시작도 못하신 분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글 쓰는 게 뭔가 불편한 분들, 세계 1등의 글쓰기 노하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글쓰기라는 주제만으로 하버드에서 무려 20년 넘게 강의하신 바버라 베이그 교수님께 배운 내용입니다. 하버드 글쓰기 강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제가 1분 만에 요약해드릴게요. 바버라 베이그 교수님은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용의 기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의 기술이 뭘까요? 깔끔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두 번째는 독자를 고려하는 것,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글쓰기 강의에 엑기스를 뽑아낸 것 치고는 생각보다 너무 심플한 내용이죠. 이 교수님의 주장은 기자나 작가처럼 어떤 높은 필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화려한 어휘를 쓰거나 전문 지식을 뽐내는 게 오히려 독이라고 합니다. 포스팅이 됐든 편지가 됐든 길지 않은 글에서 내가 전할 말의 핵심이 뭔지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읽는 사람이 편하게 잘 읽을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내용의 기술에만 집중하면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글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고, 저는 이 내용을 블로그 글쓰기에도 100% 적용하고 나서 정말 많은 게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뭘 검색해서 블로그 포스팅이나 카페 글을 읽을 때 독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보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글자가 많고 복잡한 내용이 나오면 끝까지 정독하시는 분들보다는 초반에 다 나가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뉴스 기사나 리포트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글 잘 쓴다라고 하는 것과 블로그에 글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반대로 친구들한테 편하게 카톡한다는 생각으로 굳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글 사이사이에 사진이랑 이모티콘 등을 넣어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글을 작성하신다면 앞의 경우보다는 끝까지 읽는 사람들이 무조건 많을 겁니다. 끝까지 읽는,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인 체류 시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블로그 급성장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은 너무 카톡 같은 느낌으로 가벼워도 좋지 않고 너무 뉴스 기사같이 딱딱해도 사람들이 읽지 않으니까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 방법을 딱 알려드리고 답안지까지 전달드릴게요. 일단 아직 미숙한 블린이 입장에서 한번 들어온 사람이 내 블로그에 다른 글들까지 여러 개 보게 하고 싶다 이라는 건 좀 욕심이고, 당장 글 하나라도 끝까지 보게 하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글 쓰는 게 막막하다, 그리고 이번에 평균 사용시간, 체류시간을 보니까 내 글을 끝까지 읽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이거 한 가지만 적용하셔도 글쓰기가 훨씬 쉬워지고 자동으로 글이 깔끔해지면서 내 포스팅에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담기게 될 겁니다.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글을 작성하기 전에 목차를 정해두는 게 중요한데요. 내용의 기술의 첫 번째인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글을 열심히 작성하다가 되돌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샛길로 빠져서 이 얘기하려던 게 아닌데 싶은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글 쓰기 전에 미리 목차를 정해둔다면 오늘 포스팅에선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읽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지만 글을 작성하는 저도 샛길로 빠지지 않게 잡아주면서 깔끔 정갈한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팅에 넣을 사진과 영상들도 어떻게 찍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목차가 습관화된다면 맛집을 갈 때 항상 정해진 목차대로 작성을 하니까 찍어야 하는 사진들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겠죠. 제품을 리뷰하더라도 내가 정해둔 목차가 가이드가 돼주니까 필요한 사진들을 큰 고민 없이 막 찍을 수 있게 됩니다. 백지 상태가 아닌 이미 정해놓은 목차에 맞춰 넣을 자료들을 찍는 거라서 모든 과정에서의 고민이 사라지면서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의 스트레스도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블로그를 하실 때 답안지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카테고리별 목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맛집을 간다면 맛집 소개, 영업시간, 주차, 웨이팅 이런 매장의 전반적인 정보들을 작성해 주시고 내 외부의 디자인 정보,
추천 메뉴, 가격대, 가성비가 좋다 안 좋다,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내 주관적인 간단한 코멘트, 인근에 추천 맛집이 있다면 추천해주면 좋겠죠. 두 번째로 화장품을 리뷰한다면 브랜드 제품 소개, 어떤 브랜드라서 내가 좋아하는지, 이 브랜드를 내가 선호한다면 그거에 대한 내용 넣어주면 좋겠죠. 제품 디자인의 첫 인상, 선물하기 좋다라든지 어떤 패키지의 특징들을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주요 성분에 관한 내용들, 사용 방법, 그리고 어떤 텍스처 같은 것들도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최종적으로 장단점을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행지를 리뷰한다면 여행지의 고유의 역사라든지 알고 가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정보들은 사실 네이버에 그냥 검색해봐도 줄줄줄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챗 GPT를 활용하셔서 여행지에 관련된 정보들을 쫙 뽑은 후에 그 내용을 필터링해서 포스팅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 관광지에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들과 그 관광지에서 필수로 둘러봐야 하는 것들, 그리고 이용 가능한 액티비티라든지 체험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언급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소개한 여행지의 장단점들, 어떤 사람들이 가면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인근에 있는 숙소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여행 간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꽤 익숙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목차이니까요. 이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글을 하나씩 적어서 익숙해질 때마다 글 쓰는 난이도가 점점 내려가게 되면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검색했을 때 이 블로그 내용 진짜 깔끔하다 라고 느꼈던 그런 정돈된 글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화를 위한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요새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 목차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살짝 바꾸시면 엄청 완벽하진 않아도 큰 에너지 들이지 않고 자동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4번 항목에서 나만의 색, 이게 좀 추상적이라면 내 컨셉을 정해놓고 그 컨셉으로 말하는 내용을 넣어보시는 거예요. 내 블로그가 맛집 리뷰를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렴한 가성비 맛집들로만 찾아다니는 컨셉으로 글 내용에 저는 가성비 식당만 찾아다니는 거 아시죠? 저처럼 메뉴 가격이 평균 대비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면 먹기 전부터 기분이 확 상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 맛은 나쁘지 않고 서비스나 인테리어도 너무 좋은데 굳이 2배 정도의 비용까지 내가면서 먹기엔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런 식의 내용을 넣거나, 같은 곳을 가더라도 퀄리티가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컨셉으로 작성하신다면 양질의 반대 의견의 포스팅을 넣을 수 있겠죠. 세상의 어느 맛집도 별점 1점과 5점이 공존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글을 작성하면 챗 GPT에서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저 그런 글이 될 거예요. 굳이 내 블로그에 글을 봐야 하는 작은 이유인 나랑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각 목차의 4번 항목에 가볍게 넣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한 달, 2달이 지날수록 브랜딩이 탄탄해지시는 걸 체류 시간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화장품을 리뷰할 때도 매번 포스팅할 때마다 이웃님들 저 진짜 이런 피부 타입이라 고민 심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도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진짜 비밀인데 이웃님들께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광고주님들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 이웃들, 내 글을 보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피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다. 내 블로그는 나와 비슷한 피부의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광고주님의 제품을 소개하고 싶게끔 만드는 전략인데, 이런 걸 다 떠나서 계속 같은 내용을 말하다 보면 정말로 한 명씩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바닥부터 브랜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행지를 리뷰할 때도 여행지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저처럼 아이와 함께 다니시는 분들, 혹은 저처럼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들,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컨셉을 딱 정하셔서 나만의 색을 담은 포스팅을 작성하신다면 너무 좋겠죠. 잔소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그냥 오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보시면 마법처럼 모든 게 하나하나 개선되면서 블로그 자체가 레벨이 확확 올라가실 거예요. 저도 이런 걸 하나씩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한 편인데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딱 정해주는 걸 그대로 따라하시면서 그때그때 생기는 궁금증들을 하나씩 질문해가면서 해결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본인만의 틀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해도 블로그 글쓰기 시간은 확 줄어들고 정갈한 내용의 포스팅들은 하나씩 쌓여가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블로그의 레벨이 확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을 전공했는데 예체능은 정말 실패의 연속이거든요. 안 되는 플레이를 수백 번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나 싶다가 갑자기 슬럼프가 오면 그냥 잘 되던 플레이였는데도 전혀 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몇 년간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모든 실패들을 성공까지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나름 몸에 배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생전 해본 적 없던 글쓰기라는 걸 시작하니까 그 전에 기억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벽한 글이 아니면 쓸 수 없다라는
무슨 어설픈 완벽주의자가 돼버려서 글 하나 쓰기가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1년 정도까지 글 쓰는 게 꽤 힘들었었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오늘 나눈 내용들이 정리가 됐고, 아, 이런 내용을 누가 진작 알려줬다면 쓸데없는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글 쓰는 게 막막하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목차를 잘 활용하셔서 막막하시더라도 포스팅을 실제로 실행해보세요. 저처럼 망해도 보고 막 이상한 똥글도 적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숙달되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들 같이 화이팅 하자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댓글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죠, 블로그 수익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지, 각 방식마다 장단점은 뭔지, 레벨별로 도전해볼 수 있을 만한 선택지들을 정리해서 방향 설정하시는데 어려움을 확 줄여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